오늘 정말 흥미로운 투자자 한 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말 그대로 극단적인 투자 전략을 쓴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본질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요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마이너스 78%. 상상이 가시나요?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 투자자가 코로나 폭락장 때 자기 계좌가 이렇게 박살나는 걸 그냥 그대로 지켜봐야만 했다는 겁니다. 정말 끔찍했겠죠?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. 보통 이런 상황이면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아버리잖아요? 근데 이 사람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을 버텨내고 결국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. 이 사람의 머릿속과 투자법을 하나씩 들여다보시죠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마이너스 78%에서 성공까지.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, 바로 이거였습니다. 밤에 잠든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. 파는 건 선택지 없다. 이 사람한테 투자는 그냥 돈을 불리는 게임이 아니었던 겁니다.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정말 절박한 문제였던 거죠. 바로 그 절박함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자기가 한 분석을 끝까지 믿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. 두 번째 섹션. 그럼 그가 어떻게 반전의 기회를 잡았을까요? 바로 SBS에 대한 거대한 베팅이었습니다. 아니, 어떻게 한 회사에 그렇게 크게 베팅할 수 있었을까요? 그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이 4단계 분석법에 있습니다. 마치 남들이 못 보는 그림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과정 같았죠.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단계는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읽어낸 겁니다.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들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. 예전에는 방송사가 갑이었는데 이제는 좋은 콘텐츠를 가진 제작사가 모든 힘을 쥐게 된 겁니다. 돈을 싸들고 와서 제발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.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. 기존 방송사에 팔면 제작비 회수율이 한 140% 정도였는데 글로벌 OTT에 팔면 170%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. 제작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된 거고 산업의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산업에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 투자자는 SBS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해요. 뭐냐면 SBS가 이런 외부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미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다는 거죠. 돈 많이 드는 드라마는 줄이고 비용 통제를 빡세게 해서 영업이익률을 한 자릿수에서 15% 이상으로 끌어올려 놨던 겁니다. 이미 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죠. 세 번째 단계에서 이 투자자의 분석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. 그때 시장에서는 SBS가 어떤 역사 드라마 제작을 취소하면서 250억 원이나 손해를 볼 거라는 공포가 가득했어요. 주가가 막 폭락했죠. 그런데 이 투자자가 직접 파고들어서 계산해보니까 SBS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돈은 70억 원에 불과했던 겁니다. 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과장됐는지 보이시죠? 그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남들이 못 보는 엄청난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. 이게 바로 확신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숫자입니다. 시장의 전문가, 애널리스트들은 다들 SBS가 30억 원 정도 벌 거라고 했어요. 그런데 이 투자자는 자기 분석을 믿고 아니다, 최소 200억 원은 벌 거다 라고 본 거죠.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? 무려 440억 원이었습니다. 시장의 예상을 그냥 박살 내버린 거죠. 이 정도의 분석이 있으니까 폭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집중 투자자의 투자 원칙, 즉 플레이북은 뭘까요? 세 번째 섹션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투자자의 제일 원칙은 정말 명확합니다. 얼마나 벌 수 있을까? 이게 아니에요. 최악의 경우 얼마나 잃을 수 있지? 이걸 먼저 따지는 겁니다. 이걸 하방 리스크라고 하죠. 이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는 게 무조건 최우선 순위입니다.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. 저는 하방이 막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을 때만 투자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어서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, 바닥이 단단하게 다져진 그런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. 잃을 건 거의 없는데 먹을 건 아주 많은 그런 최고의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. 그렇다고 아무 주식이나 사는 건 절대 아니고요.
그가 올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정말 까다롭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최소 100% 이상, 즉 2배는 오를 수 있어야 하고요.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. 또 기존 사업 말고 플러스 알파,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하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이 모든 스토리를 아직 시장이 몰라야 합니다. 이 4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만 들어가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. 공부한 만큼 번다. 이게 그의 투자 철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의 확신은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절대 아닙니다. 내 계좌가 마이너스 30%, 마이너스 50% 찍혀도 이건 틀림없어 라고 버틸 수 있는 그 힘, 그게 다 이 지독한 공부, 혹독한 리서치에서 나오는 겁니다. 4번째 섹션입니다. 이렇게 깊게 공부한 걸 언제 써먹어야 할까요? 바로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법입니다. 이 투자자는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장 전체의 큰 흐름, 그러니까 사이클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. 시장이 폭락해서 모든 악재가 가격에 다 반영됐을 때, 즉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, 그때가 바로 심층 리서치를 통해 찾아낸 보석 같은 기업에 집중 투자할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결국 시장은 평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. 이 평균 회귀의 힘을 믿는 겁니다. 그리고 레버리지,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문제인데요. 이것도 아주 절제해서 사용합니다. 과거에는 최대 33%까지 썼는데 이때는 자제력을 믿지 못해서 아예 은행 계좌 3개 중에 2개는 신용거래를 막아버리는 물리적 장벽까지 쳤다고 해요. 정말 대단하죠? 그리고 마이너스 78%라는 뼈아픈 경험을 한 뒤로는 최대 10% 이내로만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와, 나도 이렇게 해볼까? 과연 이 전략이 당신에게도 맞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해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한 비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. 이 투자는 마치 110m 허들 경기와 같다고요.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엄청난 훈련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거죠. 모두가 따라해야 할 정답이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는 만약 이 길을 가보고 싶다면 최소 3년은 견습생처럼 아주 소액으로 경험해보라고 강력하게 조언합니다. 3년 동안 해보면서 이게 정말 자기 적성에 맞는지,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기질인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죠. 만약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가족을 위해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.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. 이 전략은요, 결국 깊이 있는 공부에서 나오는 확신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. 오늘 본 이 투자자의 사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어떤 시장의 흔들림에도 버틸 수 있는 바위처럼 단단한 증거에 기반한 확신이라는 걸 보여줍니다.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그렇게 베팅할 만큼 확신하고 계신가요?